여러분, 인플레 폭탄 터졌다. 물음표가 없습니다. 물음표가. 실제 인플레 폭탄이 터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장에 나가서 장을 봐보면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지금 정환진 TV를 보시는 분들 중에 장을 보시는 분들은요, 야, 진짜 물가 많이 올랐구나, 그 느낌을 바로 받을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작년 10만원 장바구니가 올해는 얼마일까? 쉽게 말하면 작년에 10만원어치 장바구니 샀던 거 그대로 사면 올해는 얼마가 될까? 이렇게 따져봤더니 11.3%나 올랐습니다. 11.3%. 와, 여러분, 우리 물가가 11.3% 오른 거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이런 물가를 본 적이 없습니다. 예. 저는 이게 1970년대 뭐 이때는 제가 물가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그때는 아마 이렇게 올라갔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1980년대 들어서서 물가라는 걸 좀 알기 시작할 고등학교 무렵이거든요. 그때부터 따져봐도 11.3%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사실 거의 금시초문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입니다, 여러분. 농담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지금 장바구니 물가는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이게 한국경제에서 말입니다. 실제로 장을 봐봤어요. 작년에 10만원어치가 원래 어떻게 되는지 말입니다. 삼겹살을 600g 한 근, 작년에는 11,080원이었습니다. 근데 원래는 13,080원이에요. 13,080원. 무려 말입니다. 상승률이 10%입니다. 11,080원이 13,080원이 됐으니까 말입니다. 딸기 한 팩은요, 500g 한 팩이 8,900원이 1,900원이 됐어요. 22.5%가 올랐습니다. 오징어 두 마리는요, 3,760원이 4,560원이 돼서 21.3%가 올랐고요. 깐마늘 있죠, 깐마늘. 300g 두 봉이 7,760원이에요. 작년에는. 올해는 8,960원에서 15% 올랐습니다. 두부는 10% 올랐고요. 간장도 8.2%, 소주는 7.8%, 믹스커피 20개는 7.3%가 올랐고요. 라면은 6.8%, 참치 캔은요 6.4%예요. 우유는 5.4%가 올랐어요. 그래서 작년에 거를 다 대봤더니 98,840원이에요. 98,840원. 올해는 더하니까 11만 원이에요. 11.3%가 올랐습니다. 물가 진짜 장난 아니게 오르죠. 물가가 폭등하고 있는 건 맞아요. 이것은요, 여러분, 우리 물가잖아요. 우리 물가. 그죠? 여러분들이 장을 봐서 집에서 밥을 해먹고 소주를 한잔하고 생활하는 생활 물가가 이만큼 올라갔다는 것은 사실상 우리의 물가는 11%가 올라간 겁니다. 소비자 물가가 1월 달에 3.6%가 올라갔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우리 소비자 이건 여러분 보시다시피 우리 그냥 생활하는 대부분의 상품 아닌가요? 물론 여기에 공산품은 빠졌어요. 좀 더 칫솔이나 치약이나 비누나 이런 건 빠졌습니다만은 웬만한 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11%면 이거는 인플레 폭탄 터졌다가 맞는 얘기죠. 여러분, 저는요, 정부가 계산하는 1월 달에 3.6% 소비자 물가가 올랐다. 이것도 지금 많이 올랐다고 전문가들마다 난리예요. 전문가들마다. 게다가 2월 달에는 4%까지 올라간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장의 물가를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많이 올랐으니 이게 말입니다. 도대체 소비자 물가를 책정하는 게 맞나? 이런 얘기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소비자 물가라는 게 품목이 이렇게 간단하지는 않죠. 소비자 물가는 468개인가요? 아마 468개 정도 될 겁니다. 468개 품목을 많이 쓰고 적게 쓰고에 따라서 가중치를 둡니다. 그런 다음에 계산하는 게 소비자 물가인데 그 소비자 물가가 우리가 실질적으로 장을 보는 삶의 물가로 비교해 보니까 진짜 장난 아니게 올랐죠. 진짜 장난 아니게 올랐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 될 거라고 생각해요. 언제까지 가느냐? 제가 보기에는요. 한참 갑니다. 지금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하반기 가면 물가가 낮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글쎄요. 저는요. 글쎄요. 돈을 이렇게 풀어 제끼는데 물가가 낮아질까요? 대통령이 바뀌어서 통화정책을 긴축 모드로 가져가고요. 돈 뿌리는 것을 생산적으로, 소비 말고요. 생산적으로 가져간다면 조금 달라질까요? 조금이에요. 그것도 조금이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다수당 180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야당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긴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돼서 긴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 물가 저는 하반기도 쉽지 않다고 봅니다. 하반기도. 물론 이게 금리를 미국에서 3월부터 올리기 시작할 거예요. 그죠? 3월부터 몇 번을 올리느냐? 뭐 올해만 6번, 7번 올린다고 합니다. 이게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그야말로 금리를 엄청나게 올려가는 것. 저는 이게 결국은요. 물가를 좀 떨어뜨릴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렇지만 과연 얼마나 떨어뜨릴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물음표입니다. 물음표. 저는요. 생각했던 것보다가 지금 이대로의 정책을 하반기도 밀고 간다면요. 저는 물가 더 올라가리라고 봅니다. 지금보다 더 올라가리라고 봐요.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보다가 거의 뭐 지금하고 비슷하거나 더 올라가거나 이렇게 봅니다. 그만큼 돈을 많이 풀기 때문이에요. 올해 본예산만 하더라도 607조 7천억 원입니다. 여기에다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에는요. 당장 말입니다. 기본소득 줘야죠. 기본주택 줘야죠. 기본 대출 줘야죠. 그러면 이게 물가가 안 올라갈 수가 없어요. 물가가. 그만큼 돈을 많이 풀어 제끼는데 이게 물가가 안 올라갈까요? 작년에 우리 정부의 본예산이 558조예요. 올해 607조입니다. 607조 7천억 원이에요. 작년에 558조보다는 적어도 말입니다. 지금 50조가량 많죠. 49조인가요? 50조가량 많습니다. 50조가량 올해가. 그런데 여기에 벌써 추경이 16조 9천억 원을 벌써 추경 또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보다가 지금 돈 엄청 더 뿌린다는 거예요. 작년에 558조에 추경이 한 50조 정도 됩니다. 50조 정도. 그래서 작년에 정확히 뿌린 돈이 608조 뿌렸거든요. 근데 올해도 지금 올해도 이미 작년에 뿌린 만큼 본예산을 잡아놨어. 607조 7천억 원을 잡아놨는 데다가 여기에다 추경 1차 추경이 지금 16조 9천억 원입니다. 그런데 2차 추경 안 할까요? 2차 추경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누가 되든. 그러면 돈은 더 뿌려질 거예요. 돈이 더 뿌려지면 여러분 결국 물가는 더 올라갑니다. 우리의 삶의 질은 그만큼 더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긴축이 필요할 때거든요. 긴축이. 긴축을 해서 나라 경제를 바로 잡아야 되는데 긴축을 하지 않고 계속 돈을 뿌리는 것 이것은요. 결국 말입니다. 물가 폭탄이 와서요. 여러분들의 삶도 더 힘들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만큼요. 엇박자 경제 정책이라고 할까요? 세계 경제는 이게 긴축으로 간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은 긴축으로 가는 듯 보입니다. 금리를 작년 8월에 인상하고 11월에 인상하고 올 1월에까지 3번 인상해서
지금 기준금리가 1.25%까지 올려놨거든요. 그런데 여기저기서 돈 푸는 소리가 엄청나게 나요. 심지어 한국은행에서조차도 돈을 풀잖아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한국은행 이게 국채 사들이고 있어요. 국채를. 국채를 사들인다는 것은 시중에다 돈을 푼다는 이야기잖아요. 채권을 사들여서 돈을 푼다는 이야기잖아요. 다른 나라는 국채를 오히려 덜 팔고 오히려 국채를 지금 가지고 있는 국채조차도 팔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는 엇박자로 가고 있어요. 게다가 정치권은 돈을 계속 풀자고 이야기하니 이게 뭐 결국 통화량이 많아져서 경제가 점점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솔직히 두렵습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수입 물가까지 많이 올라가거든요. 거기에 대한 충격파 저는 닥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늘 이 위기 상황에서 조심하시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 우리가 생존할 수 있습니다.